안녕하세요. 화학물질 이름들 보면 무슨 암호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화학의 공용어, 명명법의 코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C8H10N4O2. 와, 이걸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요, 다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걸 무슨 단어 외우듯이 끝도 없이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지도를 따라 길을 찾는 거랑 훨씬 비슷해요. 정해진 규칙, 그 논리적인 시스템만 딱 이해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지도, 명명법 순서도입니다. 모든 건 이 지도의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지도만 있으면 길 잃을 걱정은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갈림길로 한번 가볼까요? 지도를 따라가 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큰 길이 바로 금속을 포함하는 화합물들의 길입니다. 이 길은 또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바로 1형과 2형 화합물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려야 할 첫 번째 결정, 바로 이겁니다. 이 화합물에 들어있는 금속이 딱 한 가지의 고정된 전하만 갖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전하를 가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1형 금속은요, 나트륨이나 칼슘처럼 언제나 항상 똑같은 전하를 가져요. 그런데 2형 금속은 좀 달라요. 철을 보세요. 어떨 땐 플러스 2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플러스 3이 되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 짓기 규칙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1형 화합물 이름 짓는 건 진짜 간단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비금속, 즉 음이온 이름 뒤에 화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금속, 즉 양이온의 이름을 말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음이온 먼저, 양이온 후, 나중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패턴이 바로 보이지 않으세요? 나트륨이랑 염소가 만나니까 염화소듐, 칼륨이랑 아이오딘이 만나니까 아이오딘화 포타슘, 칼슘이랑 황이 만나면 황화칼슘, 규칙이 딱 떨어지죠? 근데 만약에 그냥 산화철이라고만 하면 어떨까요? 이게 FeO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FeO3를 말하는 걸까요? 철은 전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요. 뭔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 필요한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로마 숫자예요. 이 로마 숫자가 금속이 정확히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는지 딱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로마 숫자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미 전하를 확실히 아는 녀석을 간서로 쓰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산화이온은 전하가 E-잖아요. 근데 그게 2개 있으니까 총 4-가 되죠. 화합물 전체는 중성이어야 하니까. 그럼 납이온의 전하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납이온이 플러스 4가 되어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그냥 산화납이 아니라 산화납하고 괄호치고 로마 숫자 4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로마 숫자 IV는 이 납은 전하가 플러스 4짜리야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자, 이제 다시 우리 지도로 돌아가 볼까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볼 거예요. 금속이 하나도 없는 비금속끼리만 뭉쳐있는 화합물들의 세상으로요. 금속이 없다? 그럼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꺼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그리스어 접두사. 이건 전하를 계산하고 할 필요도 없이 훨씬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이 접두사들은 역할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모노, 다이, 트라이 이런 식으로 그냥 원자가 몇 개 있는지 그 숫자를 직접적으로 딱 알려주는 거죠. 3형 화합물 이름 짓는 법. 첫 번째 원소 이름 앞에 개수를 나타내는 접두사 붙이고 두 번째 원소 이름 앞에도 접두사 붙이고 마지막에 화만 붙여주면 끝. 아,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첫 번째 원소가 딱 하나일 때는 모노는 굳이 말 안 해줘요. 그냥 생략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N2O3. 자, 질소가 2개니까 다이, 산소가 3개니까 트라이. 이걸 합치면 그냥 그대로 삼산화 이질소. 너무 쉽죠? 정말 직관적이에요. 좋습니다. 기본 장비는 이제 다 챙겼어요. 이제 여기에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우리 도구함을 업그레이드 해보죠. 다원자 이온과 산, 이 두 가지입니다.
다원자 이온이 뭐냐면요. 여러 원자가 하나의 팀처럼 딱 뭉쳐서 다니는 애들이에요. 이 팀 전체가 하나의 전하를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황산 이온 같은 거요. 황 하나에 산소 4개가 붙어서 전체가 2- 전하를 띤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팀들은 각각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이건 좀 익숙해져야 하지만 진짜 좋은 소식은요. 이 팀들이 들어간 화합물 이름을 지을 때 새로운 규칙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운 1형, 2형 규칙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마지막 주자 바로 산입니다. 산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순서도를 보면 아주 편해요. 핵심은 딱 하나. 그 산을 구성하는 음이온 이름이 뭘로 끝나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산소 포함산의 핵심 규칙은 이겁니다. 음이온 이름이 뭐로 끝나면 산의 이름은 뭐로 끝날까요? 음이온 이름이 마이너스 산, H로 끝나면 산의 이름은 마이너스 산, IC의 길이 되고요. 음이온 이름이 마이너스 아산, IT로 끝나면 산의 이름은 마이너스 아산, 오스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황산 이온, 즉 설페이트는 황산, 설프릭 애시드가 되는 거죠. 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화학물질의 이름을 짓는 완벽한 도구함을 갖추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처음 봤던 이 지도,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섭죠? 어떤 화합물이 나와도 이 지도만 있으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자신 있게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도구함에 뭐가 들어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1형을 위한 기본 원소 이름들, 2형의 전하를 정확히 짚어주는 로마 숫자, 3형을 위한 세상 직관적인 그리스어 접두사, 그리고 다원자 이온의 이름과 산을 위한 특별 규칙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시간입니다. 도구는 전부 여러분 손에 있어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화면에 보이는 이 이름들을 보고 화학식을 몇 개나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보세요. 여러분은 화학이라는 언어의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새로운 언어로 여러분은 앞으로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